전주 외곽인 만성동의 한 인삼밭. 5년 전에 심었던 인삼이 결실을 맺어 수확이 한창입니다. 귀한 인삼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한 뿌리 한 뿌리마다 정성을 들이는데요. 인삼밭 주인은 올해 시세가 좋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딴 타지보다 색깔이 좋아요. 색깔이. 그래갖고 인삼 색깔이 좋아하고 타 인삼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저장률이 좋아요. 양글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주요 수출품이었던 인삼. 진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도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인삼 종주국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초라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삼 생산량은 2,461만 3천 톤. 이 가운데 2,300톤, 고작 0.01% 정도를 수출했는데요. 그나마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 위안입니다. 그렇다면 인삼을 상품화해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인삼이 한 뿌리도 나지 않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남부, 호수의 도시이자 휴양지로 알려진 루가노. 이곳에 자리한 파마톤산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인삼을 수입해 진사나와 파마톤이라는 영양제를 생산하는데요. 이 두 제품의 연간 판매량은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많게는 30억 달러까지 팔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Meistens, wenn sie so 3 Monate gemacht haben, hängen die meisten, sind dann wieder fit und hängen dann nicht noch mal 3 Monate dran. Aber dass sie dann nächstes Jahr, wenn wieder der Winter kommt, dass sie es dann wieder nehmen, das schon. 인삼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본 파마톤사는 1960년대 세계 최초로 인삼의 기능 성분인 사포닌을 표준화했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 때 이 회사는 표준화된 사포닌을 토대로 인삼 시장을 점령한 것이죠. 세계 식품 시장은 파마톤사처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그 인삼이 왜 좋은가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인삼은 조직이 튼튼하고 크고 무겁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스위스에 있는 그 회사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을 수입에다가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회사 인삼이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품에는 이러이러한 성분이 이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약효를 연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약효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인삼 한 뿌리 생산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10배가 넘게 벌어들이는 스위스 제약회사. 식품 산업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액티비아라는 요구르트 하나로 1년에 4조 7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다논사. 이 회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 덕분입니다. 다논사는 세계 각 나라에 모두 1,2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두고 있으며 연구비는 해마다 4천억 원 정도를 씁니다. 이렇게 엄청난 연구진을 갖추고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는 이 회사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철저히 과학적인 분석과 임상 실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액티비아도 무려 16번의 임상 실험을 거쳤죠.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이 세계인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원사는 풍부한 연구진을 활용해서 제품의 효능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첨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비만을 억제하는 요구르트, 성장을 돕거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제품들이 유럽에서 이미 출시되었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요구르트를 보면 플란트 스타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PS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PS라고 하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이 저희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비만 방지 그리고 성장 촉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의 관심사. 이런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된다면 반응은 어떨까요? 식품 선진국들은 모두 이런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식품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유럽에서 식품 산업이 가장 발달했다는 네덜란드. 국민 총생산의 10%인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조 원 정도를 식품 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은 수출로 번 것입니다. 식품의 수출액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7배가 넘는 수준. 국토 면적과 인구가 우리의 3분의 1에 불과한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식품 강국으로 우뚝 선 이유는 뭘까요?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다소 한적한 농촌 도시 와게닝헨. 이곳은 식품 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중심지입니다. 네덜란드 식품 산업은 철저히 연구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와게닝헨에는 100개 가까운 식품 연구소가 모여 있는데요. 연구소들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여기서 개발된 기술은 식품 기업에 전수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식품 산업은 푸드밸리에 밀집된 연구소가 두뇌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Food Valley-principe is niet gebaseerd op productie, maar is gebaseerd op R&D. Met andere woorden, onderzoek, innovatief onderzoek. De productie vindt ergens anders plaats. Het gaat erom dat de mensen die het innovatieve onderzoek doen, de R&D, de wetenschappers van bedrijfsleven en van universiteit, dat die bij elkaar zitten. Productie kun je overal doen. 연구 중심의 네덜란드 푸드밸리에서 가장 핵심 기관은 와게닝헨 국립농업대학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1998년 농업연구청과 와게닝헨 농업대학을 통합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가 통합된 것이죠. 이곳에선 농업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종자를 만들기도 하고 하인스나 깜피나 같은 대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죠. 유통 과정도 식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몇 년 전에는 야채나 채소, 꽃과 같은 농산물을 운반할 때 컨테이너 안에서 시들지 않고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한 기업에 제공됐고 그 업체는 네덜란드에서 최고의 운송업체로 성장하게 됐죠. We kunnen de containers dusdanig conditioneren dat tijdens de reis de rijping doorgaat en dat de producten in de juiste conditie aankomen. Dat is belangrijk voor een opdrachtgever. Hij heeft daardoor goed materiaal en hij heeft daardoor minder verlies van bedorven product. 이런 연구는 최고의 연구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와게닝헨 대학에는 학부와 석사 과정에 각각 3,000명의 학생이 있고 박사 과정에도 무려 1,400명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농업대학이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와게닝헨 대학은 해마다 30%씩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Dat het domein waar wij ons mee bezighouden, wat gezonde voeding en leefomgeving is, heel erg aansprekende maatschappelijke onderwerpen zijn deze jaren. Denk aan klimaat, denk aan de voedselcrisis, dat soort dingen. Dus daar doen wij maatschappelijk relevant onderzoek. Dat spreekt studenten erg aan. 이 학생들은 졸업한 뒤 세계 각국에서 식품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겁니다. 푸드밸리에서 와게닝헨 대학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니조 연구소. 순수한 민간 기구인 니조의 연구 인력은 2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의뢰를 받아 식품의 맛이나 향, 질감,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분 분석 같은 과제를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감자 녹말 무역업체의 의뢰로 연구를 하다가 특정 효소가 탄수화물의 구조를 변형시켜 부드러운 크림 맛을 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떠먹는 요구르트에 활용해서 비만의 원인인 지방은 절반으로 줄이고 맛은 기존 제품보다 3배나 더 부드러운 저지방 요구르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물론 이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Met succes internationaal. En hier, ja, ook in het buitenland. En het mooie is, zij kunnen, kijk bij zetmeel, aardappelzetmeel, daar zitten maar kleine marges op. Bij speciale ingrediënten zitten grote marges. Dus het is voor hen heel fijn om producten met grote marges te kunnen verkopen. Dingen die gebeuren. Bijvoorbeeld daar is 니조 연구소는 자체 생산 공정까지 갖추고 연구 결과를 직접 실험해서 오류를 줄이고 있습니다. 푸드밸리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과 기호를 분석해서 식품 산업에 반영하는 연구도 진행합니다. 와게닝헨 대학 교정 한켠에 있는 미래식당. 천장에서는 50대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성향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포도주를 색깔만 바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소금을 조금씩 줄였을 때 어느 정도에서 싱겁다고 느끼는지, 음악이나 시각적인 효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검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몇 번 씹는지도 관찰 대상이죠. Te richten op de consument die binnenkomt. We proberen zijn keus te beïnvloeden door bijvoorbeeld geuren, door bijvoorbeeld kleuren van licht op het product anders te doen dan gebruikelijk. En kijken of we succes hebben met bijvoorbeeld de kleur, de geur of de plek waarop we het product aanbieden.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덱소 같은 세계적인 외식 업체에 제공돼 보다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게 됩니다. 기초 연구를 담당하는 와게닝헨 대학과 상품 실용화를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 이렇게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한 곳에 모인 클러스터는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연구 성과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성과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토양이 되죠. 눈에는 별로 안 좋은 그래. 여기 무슨 안경을 써야 될까 봐. 최근 푸드밸리 안에서 특별한 램프를 발명한 회사 클린라이트. 이 회사는 농사를 지을 때 빛으로 병충해를 없애는 램프를 발명했는데요. 곧 우리나라에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사장은 캐나다 사람이지만 푸드밸리의 연구 여건에 반해서 이곳에 회사를 차린 거죠. Wij zijn hier naar de Food Valley toegekomen om inderdaad technologie te krijgen. En dat is bijzonder goed gelukt. Wij kunnen samenwerken met de universiteit. En mijn gekke idee in samenwerking met de universiteit heeft een nieuwe techniek gecreëerd. 푸드밸리의 식품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도 잇따랐습니다. 푸드밸리가 조성된 것은 1998년인데요.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죠. Heinz is natuurlijk hier gevestigd, een heel belangrijk bedrijf. Danone uit Frankrijk doet hier research. Het is weliswaar een kleine vestiging, maar we zijn ook heel blij met Kikkoman, een sojasausproducent uit Japan, die hier gevestigd is. Er zijn allerlei onderzoeksrelaties met heel veel bedrijven, Nestlé, Kraft, Kellogg's, dus heel veel bedrijven. Deze bedrijven hebben fysieke vestigingen hier, maar andere doen hier wel onderzoek. Hè. 머지않아 그 모습을 드러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품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단을 조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연구 중심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아시아 최대의 식품 메카가 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식품 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가 몇 곳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광해원 산업단지. 1991년에 준공된 식품 전용 산업단지로 동서식품과 CJ 제일제당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 기업 12개가 들어와 있죠. 공단이 들어선 뒤 한적한 시골 마을엔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광해원의 식품 산업단지를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메카라고 말하지는 않죠. 연구 기능도 부족하고 인력 공급 체계도 미비해서 단순한 식품공단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뛰어넘어야 할 한계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 규모는 38억 달러로 총 매출의 6% 수준. 내수 시장만으론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중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술 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가야 할 식품 산업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 답은 바로 건강 기능성 식품입니다. 현재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은 이미 전문 매장이 성업 중입니다. 일본 동경의 무사시노시 번화가에 자리한 한 기능성 식품 매장. 기능성 식품만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 회사는 일본 전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갖췄고 이미 서울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제품은 다양합니다. 미용에 좋다는 흑식초, 우리나라 인삼과 동충하초로 만든 체력 보강제, 숙취에 좋은 식품, 머리를 맑게 해주는 식품 등 10평이나 될까 한 조그만 매장에 전시된 식품이 300가지나 됩니다. 이 작은 매장에 하루 100명에서 150명의 손님이 찾아온다니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健康をしっかり守る高い品質と毎日続けられる、低価格にこだわって研究を重ねているので、それが人気の理由だと思います。 일본의 기능성 식품 시장은 3조 5천억 엔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45조 원 정도. 우리보다 15배 이상 시장 규모가 큽니다. 일본 가고시마시의 외곽에 있는 유시토메 산업. 작두콩으로 아토피에 좋다는 입욕제와 세안제, 치주염이나 치석에 좋은 치약, 축농증에 효과가 있다는 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인근 마을에서 작두콩을 재배하고 제품은 오사카에서 만드는데요. 기능성 제품이라 그런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축농증에 좋다는 차는 60포에 6,800엔. 같은 양의 녹차가 1,000엔 정도니까 6배나 비싼 거죠. 치약도 일반 치약에 비해 5배 정도 비싼데요. 이 조그만 회사가 연간 3억 엔,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健康食品ブーム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いろんな体にいい食品が取得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런 특집 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홍삼 판매액도 일본에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홍삼 브랜드 정관장. 일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70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2008년도의 매출액은 1,200만 달러니까 1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난 거죠. 3, 4년 전부터 일본의 그 마켓 점유율이 높은 이제 식품 시장, 이제 기능성 식품 시장 쪽에 그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백화점과 통신 판매 쪽에 그 시장 확대가 많이 있었고요. 건강식품은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원 정도. 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상의 중앙연구소. 이곳에선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은 지식경제부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한 클로렐라. 클로렐라는 민물에 사는 단세포 식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가진 완전 식품입니다. 그래서 클로렐라로 만든 제품은 종합 영양제로 인기가 높죠. 이 제품은 1994년부터 생산됐는데요. 500g에 가격이 17만 원 정도로 비쌉니다. 분말을 기준으로 150톤은 국내에서 소비하고 300톤은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국내 시장만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큽니다. 연구소에선 클로렐라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간 기능을 개선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클로렐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눈 건강이라든가 간 기능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의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들을 클로렐라에 포함시키는 그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농작물도 건강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드시 봐요. 먹어봐요. 완주군 삼내읍 학동마을의 유복자 씨. 1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심하게 앓아온 유복자 씨는 요즘 특별한 고추를 즐겨 먹습니다. 바로 당조고추. 당에 좋다고 해서 이름도 당조고추인데요. 농촌진흥청이 강원대학교 그리고 한 중료회사와 7년 동안 연구한 끝에 개발한 농작물이죠. 지난해 시험 재배를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이 고추에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당뇨와 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도고추에서 내버릴 것이 없어요. 유복자 씨는 고추뿐만 아니라 고춧잎도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고춧잎에 찹쌀을 발라 부각을 만들어 먹고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나물처럼 무쳐 먹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계속 같은 요리를 먹으면 실증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효과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시름 삼아서 약을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이걸 그냥 먹어봤어요. 진짜로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그 먹고 있으니까는 한 2시간 있다가 재봤어요. 또 당 측정을 집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한 100은 떨어지더라고요. 완주군이 독점 계약해서 재배하고 있는 당조고추는 일반 고추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 당뇨 환자들이 섭취해 보시고 그 효과가 증명되고 그러니까 당뇨 환자, 다이어트 환자, 또 이게 비타민 C가 많아가지고 피로 회복이랄지 그런 효과에 여러 가지 성분이 좋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고 또 한 번 드셔보신 분들은 계속 선호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젠 기능성 쌀도 등장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의 시험 포장. 유리온실에선 다양한 품종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라이신 함량이 높아 어린이 성장에 좋은 영안벼는 이유식으로, 쌀눈이 유난히 커서 이름 붙여진 큰 눈은 혈압 조절용으로, 색깔이 검은 흑설은 노화 억제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설갱은 술을 만드는 데 쓰이고, 주안벼는 삼각김밥용이죠. 그리고 고아미 2호. 식이섬유가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품종이라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고아미 2호가 가지고 있는 전분 특성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난소화성 전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체에 섭취했을 때 아무래도 소화가 덜 되니까 비만 예방이라든가 살찌는 걸 예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죠. 비만은 현대인들의 오랜 고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식품이 있다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요? 식품업계에서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용으로 개발된 고아미 2호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임실 치즈 피자. 이곳에선 고아미 쌀을 활용해 지난 2007년부터 다이어트 피자를 출시했습니다. 고아미 2호는 식이섬유 때문에 약간 묵은 냄새가 나고 찰기가 없어서 처음엔 맛을 내는데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성분을 첨가해 여느 피자 못지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식품 시장에서 기능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바로 편의성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닭고기 업체인 하림도 최근 건강을 챙기면서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잇따라 내놓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처음 선보인 닭가슴살 통조림. 닭가슴살은 섬유질이 풍부한 반면 지방은 적어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히는데요. 외국에선 인기지만 맛이 퍽퍽하다는 단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그야말로 처치 곤란한 부위였죠. 그래서 하림은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소스를 첨가하고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닭가슴살을 통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됐는데요. 벌써 연 매출 25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덩달아 찬밥 신세이던 닭가슴살도 몸값이 뛰었죠. 2005년에 킬로그램당 2,000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6,000원으로 3배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주방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거의 뭐 집에서 조리 안 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가 있는 게 이제 NMR 같이 실제 조리된 식품들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한 방향 쪽으로는 벌써 진행해서 즉석 조리식품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 하림이 개발한 제품 가운데 하나인 삼계탕. 직접 끓여 먹어야 제맛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삼계탕을 봉지에 담아 출시했는데요. 일본과 홍콩, 대만, 필리핀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 어린이들을 겨냥해 너겟이나 용가리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성장을 돕는 칼슘을 첨가했습니다. 기능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거죠. 지금은 일상화된 컵라면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식품이었죠. 뚜껑을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데워져서 언제나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 개발됐고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냉면도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상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품은 프랑스의 다논사나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연구 개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행히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 생물산업진흥원과 생물소재연구소,
정읍의 방사선연구원과 생물공학연구원, 고창 복분자연구소와 순창 장류연구소, 진안의 홍삼연구소와 임실치즈연구소가 인근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죠. 또 전주, 완주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런 또 국책기관 6개가 추가로 이제 이전해 오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전라북도에 있는 연구시설 또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을 보완하게 되면은 전라북도는 식품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 R&D 능력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R&D 인프라가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학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에 식품학과가 있는데요. 원주배트 두 개를 할 거야. 되게 공부하고 되게 많이 섞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한쪽으로. 잘라낸 게 세 쪽씩 다 있을 거야. 특히 우석대학교는 지난해 식품학과를 식품과학대학으로 확대 개편해서 인재 양성과 식품 연구에 앞장서고 있죠. 국가 산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으로서 어떤 한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품과학대학을 국내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의 방사선 연구센터. 이곳에선 우주식품 개발이 한창입니다. 우주에선 미생물이 있으면 식품이 부풀어서 터져버리는데요. 그래서 우주식품은 방사선으로 미생물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라면, 김치, 미역국 같은 음식을 우주식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완전히 건조시켰기 때문에 우주에선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주여행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 경제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주식품 기술만큼은 얼마든지 현실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물이 70도면 끓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응용해 70도의 물만 부어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면 등산이나 여가 활동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의 경우 뜨거운 물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보온병에 70도씨 정도에 되는 물만으로도 쉽게 복원될 수 있는 그런 밥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비빔밥을 간단하게 들고 가서 보온병에 있는 물을 통해서 약 한 20분간 복원시키면 따뜻한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정읍 방사선 연구소의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획기적인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작년 말에 준공된 진안의 홍삼연구소. 홍삼이 고지혈증과 발기부전, 심혈관 질환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는 중인데요. 1, 2년 후면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안 인삼에 대한 효능은 체험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 홍삼연구소를 통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의 증명을 통하면 효능을 밝혀주면 오히려 매출은 더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식품연구소인 한국식품연구원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은 크기를 키운 팽화 홍삼이나 발효 홍삼 등을 만들어서 기능을 30에서 40% 증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삼을 많이 섭취를 해왔기 때문에 인삼의 약간 쓸쓸한 맛이 오히려 그게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흙맛 때문에 오히려 더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공할 때 그걸 갖다가 제거하는 기술을 갖다 개발하게 되면은 그 인삼 가공 제품이 외국에 수출도 잘 될 수 있고 그런데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단맛이 나지만 실제 당도는 없는 획기적인 상품을 연구하는 중이랍니다. 이처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전라북도에는 어느 정도 연구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관들이 아직 선진국의 식품 클러스터처럼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연계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동북아의 식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기능이 필수적이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키울 수 있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망이나 인력 공급 체계는 꼭 갖춰야 하죠. 다행히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익산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갖춰져 있고 전라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지척에 있죠. 하지만 공항과 항만 부분은 취약한데요. 거대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겨냥한다면 수출항과 공항은 필수적이죠. 다행히 새만금 지역에 신항만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공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네덜란드 와게닝헨은 실무 기술진 육성에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PTC 플러스. 농업과 식품 전문 교육기관인 이곳에는 5개의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습니다. 교육생 중 70%는 회사원이고 30%는 학생인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양돈이나 양계, 치즈나 고기, 그리고 유리 온실이나 기계 장비 등의 전문 분야를 배우고 실습합니다. PTC 플러스에서는 매년 3만에서 3만 5천 개의 강좌가 운영되는데 40% 정도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Wageningen Universiteit doet met name aan onderzoek en toegespitst onderzoek. En PTC Plus is eigenlijk de brug tussen het onderzoek en het praktijkleven en de bedrijven. Dus PTC Plus vertaalt onderzoeksgegevens naar toepasbare kennis voor bedrijven. 선진식품 클러스터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홍보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덴마크 외레순에 있는 사치엔사치. 일반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세계적인 광고 회사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치즈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We do what we call media neutral solutions, which means that we can do a TV ad, but it could also be a viral ad for the internet. It could be a mobile application or an event, or even develop a product for the client. So we do a wide range of solutions that will help solve the client's issues or the challenge they're facing.
유럽 광고는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죠. 여기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원료의 공급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은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새만금에 거대한 농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공급 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식품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가 콩, 옥수수, 밀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자급률이 전부 5% 이내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수입해야 되는데 새만금이라고는 대단히 넓은 농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콩, 옥수수, 밀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구상을 해야 되겠고. 황금알을 낳는 식품 산업은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까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죠.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식품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인이 인정하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뜨겁게 불붙은 식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년을 먹여 살릴 양식, 식품 산업. 동북아를 넘어 세계 식품 메카로 자리하기 위한 거대한 꿈이 지금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